3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진화해 왔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인데 이 투부정사가 이 능력을 꾸며주고 있고요. 투부정사 안에서 perceive랑 predict가 병렬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예측하는 능력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비커절 안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이나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B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나는 C로 대응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내가 A를 하면 얘가 B를 할 것이다 라는 이 인과관계를 잘 인지를 하고 그 영향력, 그래서 B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하는 능력이 우리 경기의 승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거의 조상님들로 생각하시면 그 기본적인 생존이 그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게 대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려면 일단 그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자, 만약에 뇌가 예측을 한다면, 한 사건을, 그리고는 경험을 한다면 또 다른 사건을.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라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특이함이 특히나 흥미롭게 될 것이고, 병렬이네요. will be, 그리고 will be, 특히나 흥미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맞게 잘 우리 뇌 안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내가 A라고 행동을 했는데 얘가 B라고 안 하고 F라는 행동을 했어요. 나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F.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물쭈물 하다가 뭐 되게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번 또 다른 뭐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더 잘 기억하도록 내가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unexpected 요거랑 두 번째 문장에서 이 특이함이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자이자 학습 교사이신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대절이 목적어고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의 놀라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래요. 뭐의 teaching, 가르치는 것의 한 채로 뇌의 자극을 염두에 둔 채로 가르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다 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여기서 이 서프라이즈 역시 같은 결을 이루고 있네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앞에 문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더 잘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중에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이런 서프라이즈한 것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더 잘 남을 거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학습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데 되게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만약 학생들이 노출된다면 새로운 경험에 혹시 특징을 해볼게요. 뭐를 통해서 demonstrations, 어떤 실제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거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열입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친구들의 기대하지 않았던 열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되게 흥미있어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업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좀 신선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새로운 경험에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면 그것들은 멋지는 비호급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be likely to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훨씬 더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뒤따르는 정보와 훨씬 더 잘 연결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윌리스는 또 글을 쓰셨대요. 대절이 목적어고요. 그래서 교실 내에서 활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allow는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가 보호자료에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랑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무빙은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건 이 new information이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옮겨줘요. 어디로? 우리의 어떤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서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 새로운 정보를 옮겨줍니다. 컴마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의 선행사는 전두엽, frontal lobe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전두엽은 헌신합니다. 상급의 인지 기능에 헌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이 상급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전두엽에서 그 새로운 정보가 처리되도록 그 정보를 옮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우리 뇌에 각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빈칸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전부 보기들이 명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 빈칸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빈칸은 우리를 준비시킨대요.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대요. by ing가 있는데 ing가 이렇게 병렬로 directing, providing 그리고 feeding 있네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의를 이끌어 줌으로써 그리고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뭐에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체계를 개발하는데 발달시키는데 자극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호기심 많고 그리고 탐구적인 행동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답니다. 뭐가? 이 글을 보시면 제가 색칠해 놓은 것들 보시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 특이함, 놀라움, 새로운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것들이 우리의 학습을 도와준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비슷한 말을 찾아보시면 여기 4번에 이 novelty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글을 정리해 드리면 자, 우리의 뇌가 발달했어요. 어떻게 하도록? 이 새로움을 더 잘 기억하도록 그렇죠? 죄송합니다. 새로움을 더 잘 기억하도록 발달해 왔고요. 그게 우리의 학습에 좋은 도움을 준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우선 표현을 하나 보고 해석을 시작을 할게요. 6번 문장 보시면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거를 이제 주어가 말해야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동사 say의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say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have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웃이 말하려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which wants to buy 하는 문장 있죠. 그래서 이거는 which wines, 그러니까 which라는 그 의문사와 wines라는 명사가 결합돼서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which가 의문 형용사가 되고 명사랑 결합이 돼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which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을 하죠? 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문사가 which라면 어떤 것을 동사해야 하는지, 혹은 what이라면 무엇을 동사해야 하는지, where이라면 어디에서 뭐뭐 해야 하는지, when이면 언제 뭐뭐 해야 하는지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와인을 사야 하는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다시 보도록 하고요. 1번부터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심리학 연구들은 has shown 보여주고 있답니다. 대절이 목적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빈칸한다. 보기들 다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동사를 비롯한 어떤 동사구가 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빈칸한다는 것을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준답니다. 뭐 종종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뭐 생각하는 것 없이 인지하는 것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imagine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특별한 저녁을 당신의 친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봅시다. 자, 당신은 뭐 괜찮은 위대한 요리사시고요. 꽤 요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고 거의 아마추어 소믈리에 수준의 뭐 와인 전문가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웃이 drop by 하면 잠깐 들르다 이런 뜻이고요. start와 병렬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웃이 잠깐 들러서 말하기 시작한대요. start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투부정사 다 올 수 있죠. 여기서는 동명사가 왔고, 그래서 이웃이 잠깐 들러서 당신 두 명 모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관해서? 테러픽 하면 되게 훌륭한, 뭐 대단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뭐 엄청나게 좋은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being부터는 현재 분사가 와인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팔리고 있는 와인이겠죠. 주류 가게에서 그리고 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주류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새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자, 이 대열이라는 부사가 문들어가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억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try to remember, try to 부정사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기억하려고 애쓰시겠습니까? 뭐를 아까 했던 표현이죠. 그죠? 그 이웃이 어떤 와인을 사야 할지에 관해서 그 이웃이 하고자 하는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봅시다. 자, why bother 하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굳이 뭐 타러 그러겠는가? 왜 그러겠는가?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when 그 정보가 더 잘 retained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때 누구에 의해서 와인 전문가 시링부터는 이 expert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고요. 그래서 당신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 당신의 친구죠.
에서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때 굳이 내가 왜 예, 사서 고생을 하겠는가 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의 친구가 주변에 없다면, wasn't around, 주변에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try harder,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번, 결국에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뭐를 what a good wine would be. 여기서는 비동사의 보어가 의문사 왓이 되었네요. 그래서 저녁 만찬을 위해서 좋은 와인이 무엇이 될지를 아는 것은 어쨌거나 결국에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당신이 뭐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든 기억해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번 문장에서 굳이 왜 이런 전문가가 잘 알아듣는데, 그죠? 10번 문장, 하지만 당신의 친구 동쪽의 콤마입니다. 그래서 와인 전문가인 당신의 친구는 be likely to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뭐 시도해보지도 않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굳이 뭐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 내 주변에 와인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굳이 뭐 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거나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와인 전문가가 없다면 내가 열심히 기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1번 문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기들을 살펴보시면 자, 1번에 인지적 노동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내가 이 인지적 노동을 굳이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냥 요리에만 집중을 할 것이고, 근데 친구가 내 주변에 없다면 내가 그 와인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을 떠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인지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기에서 우리 글에서는 그냥 remember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보기에 있는 인지적 노동, cognitive labor. 자, 이 인지적 노동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가,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인지적 노동을 나누게 되고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노동을 divide up, 나누게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자 요지,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